충성 환경단속반 순경 인성훈입니다. 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거기 전단지 버리시는 분 환경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니 오늘 일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단지를 종이로 분리수거한 사람을 보고 똑같이 버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종이 전단지처럼 코팅된 종이를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면 환경법 위반입니다. 환경법을 위반하셨으니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필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육장으로 따라오시죠. 일반 종이와 코팅된 종이를 잘못 구분해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단속반에 종이 관련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교육이 종료되면 간단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추가 교육이 있으니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반 종이와 코팅된 종이의 구분법과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종이와 코팅된 종이의 구분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먼저 전단지의 경우 한 번만 찢어보면 알 수 있죠. 전단지를 찢었을 때 비닐이 뜯겨 나온다면 비닐 코팅 종이입니다. 전단지 외에도 과자 포장 박스나 종이컵처럼 표면에 코팅이 되어서 물에 잘 젖지 않고 반들반들하다면 그건 코팅된 종이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두 앞에 있는 포스터에 집중해주세요. 코팅 종이는 일반 종이와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일반 종이와 코팅된 종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잠시 10분만 쉬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잘못 봐서 15분이나 쉬어버렸네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는 종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책상 앞에 놓인 교육 책자를 펼쳐주세요. 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나무 벌목뿐만 아니라 냉각 과정 또한 거치는데요. 이때 생태계 파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 그리고 물 낭비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종이컵의 경우 썩는 기간도 20년이나 걸리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단 최대한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사건 관련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육 시작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오늘의 교육 주제인 종이와 관련된 초성 퀴즈입니다. 교육에 집중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답안 작성을 마치면 답안지와 펜을 저에게 제출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종이컵은 썩는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로 만들어진 기저귀는 썩는 기간이 500년이나 된다고 하니 이러한 종이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에서 대기하십시오. 충성! 환경교육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사건 종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꼭 명심하십시오. 환경단속반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분 만에 배워보는 재활용 1분만요. 필요한 준비물은 종이, 송곳, 집게, 실, 바늘, 가위입니다. 먼저 종이를 잘라 메모리북의 커버 2개를 만들어요. 다음으로 사진들을 엮을 수 있도록 같은 길이의 종이를 붙여주세요. 종이를 붙였으면 이 사진들을 잘 모아서 뒷커버와 앞커버로 덮어줍니다. 이때 떨어지지 않도록 집게로 집어서 고정해야 해요. 다음으로 송곳으로 같은 간격의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바인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묶을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테이프로 고정하였으면 실을 이용하여 영상과 같이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때 마지막 구멍에서는 앞커버 안쪽으로 바늘을 빼야 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테이프로 고정했던 실과 묶으면 북바인딩 완성!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승무원 김아린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홍콩 책라코까지 가는 항공편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저희 비행기는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 좌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홍콩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콩 여행 전 알아두시면 좋은 현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은 교통수단이 다양하기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많은 여행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HKD 2000,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다른 홍콩의 고유 문화로는 차 문화가 있습니다. 홍콩은 약 1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레 차 문화가 뿌리를 내렸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중국의 차 문화와 절묘하게 결합하여 현재의 독특한 차 문화인 애프터눈 티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면 찻집뿐 아니라 레스토랑도 차를 마시는 사람들로 붐빌 만큼 애프터눈 티는 홍콩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홍콩은 온난 수분이 대표적인 날씨인 중국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홍콩에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태풍경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태풍경보 시스템은 T1에서 T10까지 총 5단계의 경보 시그널이 있습니다. 만약 홍콩 기상청에서 T8 단계가 2시간 이내에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프레티8 경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발송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콩의 지하철 시스템인 MTR은 급격하게 운행 빈도를 늘립니다. 여행 중 태풍 경보를 받았다면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공습경보!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긴급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행기의 도착지인 홍콩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 공항이 굉장히 혼잡하다고 합니다. 1997년 이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지정되면서 민주주의 사상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러나 2019년에 도입된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억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도입한 법률로 첫째,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둘째,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금지 및 처벌. 셋째, 국가 안보 교육 강화. 넷째, 홍콩 내 집행기관 설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 보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14년 홍콩에서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위는 처음에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도 참여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용하는 체류탄을 우산으로 막으면서 우산혁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답니다. 그 이후 2020년에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콩에 도착하였을 때 승객분들은 무엇을 조심하면 될까요? 홍콩 보안법이 실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발언을 한 외국인을 중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의 시위 관련자들 체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위나 반중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곧 홍콩 책라콕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의 안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